그러한 질문들에 모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정말로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요? 예술을 접하실 때 어렵다는 생각 많이 드시나요? 혹시 미술관으로 작품들을 보러 갔을 때 그 작품들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도슨트 분들의 설명을 따라서 미술관 관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그렇게 도슨트 분들의 설명을 따라다니다가 너무 많은 인파에 앞을 가려서 작품을 잘 감상하지 못했던 경험, 혹은 너무 설명에만 사로잡혀 작품을 면밀히 감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들을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듣다 보면 영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명화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술이란 게 참 어렵지만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알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르게 한층 예술과 가까워진 느낌이 드실 텐데요. 물론 여전히 어떤 작품들은 감상하시면서 이런 작품은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작품은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어렵고 난해한 작품들도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품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작품 감상이 주는 즐거움의 전부일까요? 아무튼 그렇게나마 어려운 미술관에서 우리는 작은 재미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에 대한 재미는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미술이란 이미지는 이렇게 두껍고 딱딱한 책처럼 어렵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재밌는 소설책 한 편을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술은 본래의 기록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매개로써 집단의 결속을 꾀하고 지위를 상징하고 미에 대한 표현과 향유의 수단이 되었으며 거듭 발전을 거쳐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역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에 와서는 예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대중적이고 더 접하기 쉬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술이 발전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단순히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에 의한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에 의한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던 따분한 이야기고요. 그 따분한 이야기를 잠깐 더 이어나가자면 비단 미술뿐 아니라 우리는 음악이나 공연, 또 요즘에 자주 접하게 되는 영화나 TV쇼 같은 영상물, 소설 등의 문학, 더 넓게는 우리가 매일 앉는 의자나 매일 입는 옷의 디자인, 그리고 도시에서 마주하는 건축물들 또한 예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예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하고 고상한 것들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또는 어렵고 난해한 것들을 떠올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로부터 예술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욕구,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인분들과 함께 어떠한 작품 앞에 마주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실 건가요?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인지, 혹은 그 작품을 보고 어떠한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중요한 것은 작품에 대한 정보나 설명일까요? 아니면 나의 욕구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채워줄 수 있는지의 여부일까요? 만약 우리가 생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의 쓰임새나 정확한 사용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에 같은 기능과 성능을 하는 두 가지의 다른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중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이런 예술에 대해서는 작품 그 자체보다 앞서서 먼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나요? 작품을 마주하면 작품 자체를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고 작가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 작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미술사조를 하나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예술을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비록 순수예술 전공자는 아니지만 예술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들, 그리고 예술을 감상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술을 쉽게 즐기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께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커다랗고 하얀 도화지와 같은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색은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색으로 칠해도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방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머물고 싶은 혹은 존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공간을 상상 속에 만드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작품을 감상하실 때마다 그 공간을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을 그곳에 둡니다. 아직은 작가와 제목을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작품은 팔 수도 남에게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이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채우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이며 취향입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작품이 아니어도 되고요. 평소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로 채워도 되고 음악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처럼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향유하던 것들입니다. 또 누군가와 예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나만의 공간에 내 취향과 내 기호를 넣은 것들로 채우고 서로의 공간에 서로를 초대하여 그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듯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단어에 가려져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항상 예술을 접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을 즐길 때 미술사조 꼭 필요할까요?